여보, 내 친구 덕선이 알지? 덕선이 아들 정환이가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나? 엄마는 안 닮았나 봐. 어찌 그리 공부를 잘했을까? 다행히도 엄마의 공부머리를 이어받지 않은 정환이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환이처럼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과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글로벌 리더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자녀를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랄까요?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평균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고 선행학습을 시키며 학군지로 이사를 꿈꿉니다. 강남, 목동 이런 학군지의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교육 없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글로벌 리더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살거나 무전기 조립에 심취하는 등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수능 고득점자, 글로벌 리더, 사업의 천재, 이들이 가지는 공부머리의 공통점은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다양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통해 복잡하고 예리한 생각을 하는 사고력을 포함합니다.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것은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설명하고 생각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데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이 나쁜 것은 언어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암기 또는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한 결과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의 성적이 높은 아이는 내신에 비해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즉, 언어 능력은 국어뿐 아니라 아이의 전체적인 수학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언어 능력을 키우려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서하는지에 따라 언어 능력이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설명드릴 제대로 된 독서 원칙 3가지를 따르면 아이의 언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공부머리를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와 친하지 않은 아이가 독서에 익숙해지려면 재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 감정을 이입하며 생각을 확장하고 논리 구조를 내면화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동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책이 좋으며 중학생 이상이라면 아이가 가진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지식도서가 좋습니다. 이야기책을 읽으면 주인공의 시선으로 상황을 따라가게 되죠. 책을 읽을수록 감정과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는 아이의 공감 능력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부모가 책을 고르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보세요. 재미있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는 호기심을 부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책을 고르는 능력 또한 점차 성장하고 이는 곧 언어 능력의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언어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소리내어 읽는 속도와 비슷하게 정독을 하면 주요 사건과 줄거리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정교한 생각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대입해서 읽다 보면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정보는 광속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감과 통찰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도 아이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 교육이 언어 능력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이고 꾸준한 독서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일주에 2-3시간이라도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부모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같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책을 고르게 하고 잘 고르지 못한다면 재미를 느낄 만한 책을 같이 골라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유독 흥미를 느끼는 책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동일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이가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면서 읽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누적되면 언어 수준은 어느새 눈에 띄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 입시의 성공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공부머리를 가지려면 언어 능력이 높아야 한다. 2. 언어 능력은 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키워야 성장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3. 제대로 된 독서는 재미있는 책을 생각할 수 있게 정독하며 지속하여 누적해 나가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언어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아이는 크게 2번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입니다. 사교육을 통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도 한 단계 높아진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서 교육이라는 의미이며 아이의 올바른 독서 교육은 어떤 부모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성공으로 이끌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꼭 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승필 작가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독서 교육을 통해 성장한 다양한 아이들의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진심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화내고 자책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부모에게 필요한 말하기 방법은 아래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